자, 별팽창 봅시다. 일단 내 개인적인 소망은 너네들이 숙제를 하면서 작년 수능 시험장에서 봤을 때보다 확실히 할만하다. 약간 이렇게 느끼기를 바라는데 뭐 그건 내 소망이니까. 일단 우리가 어쨌든 수업 시간에 과학기술 지문을 다루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지문과 관련된 접근 방법을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그다음 바로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철학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과학기술이랑 철학 제재가 제재의 특성은 완전히 다른데 독서의 방식은 비슷해요. 그래서 과학기술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용해야 될 정보와 이해해야 할 정보를 나눠야 됩니다. 원리와 관련된 건 사실 지문의 내용 가지고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죠? 질량이 큰 물질일수록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원리이기 때문에 그냥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랑 똑같아요. 과학기술도 수용해야 되는 정보는 문제에서 확인 정도만 물어요. 그리고 수용한 내용을 토대로 이해해야 되는 정보는 실제 이해 정도까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요 두 내용을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 나가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읽으면서 얘는 수용해야 되는 정보구나, 얘는 이해해야 되는 정보구나를 나누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냐는 자기 독서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정보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수용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글을 읽으면서 점검하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이랑 철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체크라도 해둬야 돼. 그래야지 뭐 문제라도 풀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은 공부를 위해서 보는 거니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히 과학기술이지만 수능 지문이라서 그런지 글 내용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쉬워요. 과학기술 치고 나는 개인적으로 평가원이 낸 것 중에 되게 쉽게 출제한 지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수준도 쉽고 근데 문제는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오답률을 체크해보면 지금 우리 교재 3번 문제 있죠. 교재 3번 문제 얘가 이제 전체 오답률 1위였고요. 전체 오답률 1위 77.7%가 틀렸는데 이번에도 풀면서 어렵게 느꼈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 뭐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건데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뭘 이런 걸 틀렸지? 약간 이런 느낌이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랑 같이 볼 건데 이해하고 보기 보면 사실 전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꼬아놓은 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 딱 확인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금 익숙해지면 그리고 과학기술에 제발 쫄지만 않으면 사실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거든. 내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과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과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운동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 때는 문이과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난 사회만 배웠지 과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배경 지식이 진짜 전무하거든요. 과학기술 난 배경 지식이 아예 없어요. 물론 국어를 강의에 가면서 쌓인 배경 지식들은 있지. 사실 이게 또 너네들한테 예전에 얘기했던 배경 지식은 쌓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다. 여기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텍스트를 보다 보니까 쌓인 배경 지식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뭔가 공부해서 아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싫어요. 그냥 읽기가 싫어. 내가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과학기술이 아니잖아. 독서인데 과학기술 제재를 다루고 있는 글일 뿐이죠. 따라서 글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지문에 대한 신뢰도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지문을 읽어내면 결국 이 지문에 할당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요 확신을 가지고 읽는 걸 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용이랑 이해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얘는 평가원의 사실 출제 원리 중 하나인데
사설은 이걸 따르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평가원은 거의 대부분 따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기술 제재를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선택하지 않고 보통 과학기술 제재를 선택할 때 평가원이 좋아하는 건 목표나 목적 의식이 분명한 제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기술은 이런 기술이야를 밝히고 왜 이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했는지 혹은 이 원리에 따라서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얘네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나와 있다. 요게 나와 있다면 기본적으로 얘를 무조건 잡고 뒤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얘를 기준으로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과학기술이니까 이거 잡아라, 이거 의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공부에 있어서 이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든 목표나 목적의식은 분명해야 돼. 무조건이야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너네들한테 얘기했죠. 필자가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결국 우리가 글을 읽는 방식과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자가 자, 이 기술은 이런 것 때문에 개발된 거야. 이런 식으로 밝히고 시작한다? 그럼 당연히 걔네들을 중요하게 잡아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그냥 서브로 알아두시고 실제로 글을 가서 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열 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말한대. 자, 첫 문장부터 개념 정의 시작하죠. 열 팽창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시작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글자의 의미 붙이려고 노력해야죠. 팽창이 뭐예요? 그래, 쉽게 얘기하면 커지는 거야. 그죠? 쉽게 얘기하면 커지는 거야. 부풀어 올라서 부피가 팽창하는 게 팽창이잖아. 그죠? 근데 열 팽창이야. 그리고 열 팽창의 의미가 얘야. 그러면 어떻게 붙이면 되겠니? 그래, 열을 받아서 팽창하는 거 혹은 열에 의해 팽창하는 거 이렇게 체크해 두면 됩니다. 그냥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게 선형 열 팽창 개수야. 자, 그러면 그 중이 열 팽창이니까 열 팽창의 하위 분류예요. 그죠? 그리고 하위 중에 하나가 하위 개념 중에 하나가 선형 열 팽창 개수인데 선형 열 팽창 개수는 열 팽창이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부피가 변하는 건데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래. 그죠? 그래서 선형이잖아. 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선형 열 팽창 개수나 직선과 관련된 거, 길이와 관련된 열에 따른 온도에 따른 팽창 개수구나. 개수는 뭐예요? 네? 그냥 수치면 다 개수? 그거 어렵잖아. 체크해 제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그죠? 우리가 뭐 개수라는 어휘의 의미를 모르면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지만 모르는 어휘를 찾는 건 습관화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개수라는 어휘를 찾아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개수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찾아야 돼. 이게 몸에 익어야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수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비례상수죠. 비례상수. 그러니까 반비례 비례 관계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만들어주는 애가 개수잖아. 더 쉽게 얘기하면 미지수에 곱해져 있는 상수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의미 자체를 알아야 선형 열 팽창 개수가 뭔지를 납득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가 받는 건 선형 열 팽창 개수일 거고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라고 나눈 값이래. 제발 이거 글자 눈으로 읽고 갖다 쓰지 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게 쓰는 행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생각부터 하세요. 생각부터 이걸 글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미를 생각해. 자, 선형 열 팽창 개수가 뭐예요? 여기 글자 보지 마. 머릿속으로 의미 떠올려. 선형 열 팽창 개수가 뭐야? 그렇지. 열에 따라 팽창하는데 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길이가 변화하는 걸 표현하는 게 선형 열 팽창 개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거래. 이걸 적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그냥 개념이잖아요. 개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로 읽고 정보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너네들 맨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에 따라 수준은 다를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험장에서 얘를 의미로 생각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됐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땐 적으세요. 적어. 이 납득 안 됐으니까 뭐 적든지 표시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중요한 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갖다 적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생각해보면 사실 얘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가 아니야. 그죠?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길이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비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선양 선팽, 열팽창 개수잖아.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그러면 얘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그냥 생각해봐요. 그냥 생각해봐. 길이 변화율이 뭔 말이야? 길이가 변화한 비율이잖아. 그죠? 길이 변화율은 길이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은 거래. 변화량은 뭐겠니? 그럼 길이에서 설명해주지만 변화하는 양일 거 아니야. 그죠? 얘는 변화하는 비율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보려면 얼만큼 변화했는지에 대한 수치를 처음 길이로 나누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당연한 거잖아. 그냥 당연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변화량 얼마나 친절해. 설마 변화량을 모를까 해서 이것까지 설명해줬잖아. 그죠?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래. 야, 이거 적어야 되냐니까? 변화량, 나중, 빼기 처음. 아니 이 짓을 한다니까. 근데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적어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아시겠죠? 대부분의 물질은 선양 열팽창 개수가 양수야. 자, 이거 그냥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되죠? 그냥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돼. 선양 열팽창 개수가 뭐야? 그렇지. 열 받을 때마다 얼마나 길이가 팽창하는지를 나타낸 값이죠. 나타낸 값이죠. 이게 양수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얘기잖아. 열 받으면 길이가 늘어난다는 뜻이잖아. 그죠?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대. 자, 이런 건 수용이잖아. 그죠? 이거는 납득이 아니잖아. 그냥 물질마다 선형 열팽차 개수가 다르구나. 대부분의 물질은 양수구나죠. 그러면 이런 거나 체크하라고. 알겠죠? 얘네들은 내가 머릿속에 넣어놓으려면 외워야 되잖아. 그죠? 암기하는 건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체크하려면 이런 걸 체크하라고. 이런 거 자꾸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합금인 인바와 순수인 금속인 알루미늄은 자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예시 든다. 예시 든다. 예시 안에 비교될 수도 있지만 일단 얘가 이 앞에 예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을 여기에다가 적용하면서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인바와 알루미늄은 양수야. 뭔 말이에요? 대부분 양수야 이 뜻이야. 무슨 말이야? 대부분의 물질은 양수야. 그러니까 인바도 알루미늄도 양수야. 그 다음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가져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마다 달라 이 뜻이에요. 알겠죠? 다만 비교하고 있으니까 너네들 말 같잖아. 얘는 체크해주면 좋겠죠. 체크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인바가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다. 일단 이거 체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를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돼. 그죠? 의미 생각해야죠.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열을 받을 때 길이 변화량은 적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1문단 요약을 하긴 할 건데 넘기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용해야 되는 정보는 사실 요약할 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수용해야 되는 정보는 그 체크해놓고 거기 눈으로 보면 돼. 알겠죠? 대신
띄워는 놓겠지만 일단 최대한 머리로만 해. 알겠죠? 안 떠오르면 그 부분을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 거지 처음부터 눈으로 보면서 요약하지 마라 얘기해. 아시겠죠? 자, 1분 다 못 내용인데요. 그렇지. 정확히 얘기하면 선형 열팽창 대수예요. 이게 1분단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얘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에 열팽창을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선형 열팽창 대수부터 정리하면 돼. 얘가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를 정리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요약하라고. 자, 여기서 열팽창이 뭔데요? 그렇지. 열, 온도 변화에 따라서 팽창하는 거, 그죠? 팽창이 부피나 길이가 변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선형이니까 길이에 따른 거죠. 그죠? 이게 선형 열팽창 대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선형 열팽창 대수를 어떻게 구해요? 생각 그냥 이거나 이거, 그죠? 그래, 길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얘를 온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럴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얘랑 얘가 좀 헷갈려요. 얘랑 얘가 좀 헷갈려? 그럼 이때 가서 보고 체크하는 거라고. 여기를 읽으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왜? 읽으면서 체크해도 어차피 너는 기억 못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체크했기 때문에. 내가 요 두 정보가 좀 헷갈리네 라는 생각을 하고 체크하면 그 기억이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검이 중요하다고. 내가 얘를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길이 변화 유리라는 건 어떻게 보이는데요? 그렇지. 변화량에서 선 길이로 나누는데 변화량을. 그죠? 온도 변화량 뭐야? 낮은 온도에서 처음 온도 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그냥 솔직히 얘도 요약할 때 안 써도 상관없어.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율과 양이 좀 헷갈리는데 그럼 이때 가서 확인을 해도 상관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 선형 열팽창 계수와 관련해서 어떤 정보가 나왔냐? 첫 번째, 그렇지, 대부분 양수야. 두 번째, 그렇지, 물질마다 달라. 그래서 이거의 예시로 뭐가 나온 거야? 그렇지, 인바와 알루미늄이 나온 거야. 그죠? 물론 이제 여기에 세부 정보를 더 붙인다라고 한다면 인바는 합금이고 알루미늄은 순수인데 순수 금속인데 얘가 둘 다 일단 양수고, 둘 다 양수고 알루미늄 인바에 비해 선형 열팽창 배수가 더 커요. 이 정보가 있었다라는 거 그냥 기억하면 된다고. 이건 어차피 체크해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1문단을 읽고 구석에 얘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적어놨다고. 왜? 이거는 나중에 저기에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부등으로 표시해놓는 게 내가 눈으로 인지하기 훨씬 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적었으니까 너네도 적어야 된다가 아니야. 내가 이걸 적은 이유가 뭐야? 이 부등으로 표시해 두는 게 눈으로 인지하기 편하니까 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네도 이걸 해야 된다고. 알겠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든 밑줄을 치든 기호로 표시하든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선형 열팽창 배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형편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자, 그림 나왔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림도 일종의 예시다. 알겠죠? 그림, 그래프, 도표 다 일종의 예시야. 예시기 때문에 그림을 볼 때 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옮겨가면서 보라고 했어요. 알겠죠? 왜?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올린다. 두 번째, 그림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읽으면서 그냥 글 따로 그림 따로가 아니라 그림과 글을 같이 봐야 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겠죠? 내가 무슨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했었냐면 도표 혹은 그래프 제일 많이 제시하는 것 경제지문이야. 사회 경제지문.
그림 제일 많이 제시하는 건 과학기술 주문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림 기술을 제시해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림 제시하는 거잖아. 필자가. 그럼 우리가 반대로 그림이 없으면 이미지화 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얘는 그림을 줬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제발 이런 거 보고 쫄지 말라. 아시겠죠?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도 그림 나오면 일단 아씨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항상 막상 읽어서 그림 보면 그림한테 고마워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P, Q 이거 얘기하는 거야.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붙여놨다.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한다. 이 식이 평평하지 않죠. 이거 구부러진 거 나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다면, 자 Q가 P보다 크다면 이건 없으니까 적어놓든지 여기다 뭐 이렇게 해놓든지 표시하라고. 알겠죠? 크다면 그리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글자로 읽고 있으면 안 되죠. 의미로 읽어야 돼. 생각해야 돼.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Q가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량이 어때? 더 커요. 이 이야기잖아. 그죠?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납득되는데. 되죠? 이러면 이제 납득이라고. 납득 시작한 거죠. 앞에 수용 해놔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나 두 층이 적합되어 있어. 그죠? 붙여놨다 그랬잖아. 독립적인 팽창의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T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자 생각해야 돼. 그냥 글자 읽고 넘어가면 안 돼. 머릿속으로 생각해. 이거 납득해야 돼. 됐죠? 둘이 붙어 있어요. 근데 Q가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안 되는데. 저는 이게 얘가 길어진다고 왜 위로 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밑줄 치라고. 무슨 말인지 그때 치는 거야. 왜?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이 되면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려보면 되는데 납득이 안 되면 밑줄 치고 체크해야지 뭐. 시험장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하는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데 뭔 말이야? 온도에 따라서 길이가 길어졌는데 온도를 내리면 다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복 비교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읽으면 돼 그냥 얘도 그죠? 그럼 이 문단은 결국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른 걸로 띠를 만들었을 때의 예시잖아. 그죠? 띠를 만들었을 때의 예시야. 자, 그래서 만약에 선형 열팽창 개수가 Q가 P보다 커요. 근데 온도를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 저 보지 마. 그냥 생각해. 선형 열팽창 개수가 Q가 P보다 커. 근데 온도를 올렸어. 그러면 팽창 정도가 누가 더 커요? 그래, 당연히 Q가 더 커. 그죠? 근데 둘이 딱 붙여놨죠. 얘가 더 길어지는데 둘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P 쪽으로 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온도를 다시 낮추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냥 원상 복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자, 넘어갑니다. 물체의 힘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대요. 그럼 결국 힘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게 곡률이죠. 곡률이 무슨 말인데? 그렇지, 구부러지는 정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곡이라는 어휘만 알고 구불국자라는 것만 알아도 붙이는 거 어렵지 않죠? 당연한 거야 그냥 이거. 곡률로 수치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힘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그런 거 무슨 뭐 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곡률이니까 띠의 힘의 정도도 곡률로 나타내나 봐.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서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그렇게 보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대요. 자, 수용이야 그냥. 그죠? 왜냐면 얘가 지금 계속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받아들일 수 있죠. 이거 얘가 가정한 내용. 그죠? 아까 우리 그림으로 본 얘 있잖아. 이게 매우 얇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냥 이게 호잖아.
이런 호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에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래요. 자, 이런 거 다 글자로 읽지 말라고. 알겠죠? 머릿속으로 생각해. 특히 이미지 그려봐. 이미지 그려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띠가 이런 호야. 호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도 그림을 그려. 이런 원의 호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곡률 반지름이 곡률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죠? 곡률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인 거나 곡률 반지름이 곡률의 역수인 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개인적으로 얘는 납득은 못했어요. 이거 수학에서 배우는지 나와서 모르겠어. 수학 배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얘는 그러니까 이퀄 관계를 납득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얘는 적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내가 납득하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역수 2분하는 적어놨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지는 것이다. 얘는 내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나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퀄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역수랑 이퀄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더 심하게 휘어질수록 곡률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시험지에 너네들 요약한 데도 아마 내가 그려놨겠지만 손필기에 이거는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려봤다. 얘는 실제로 이미지를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흰 애랑 이만큼 흰 애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훨씬 더 많이 폈죠. 얘 가지고 원을 그려보면 원이 쪼매나게 나와. 그죠? 얘는요, 이거 가지고 원을 그려보면 원이 크게 나오잖아. 좀 과장한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러면 얘의 곡률 반지름이랑 얘가 훨씬 짧다고. 그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인 건 알겠다. 반비례 관계인 건 내가 납득을 했고요. 근데 정확히 왜 곡률의 역수인지는 모르겠었다고요. 그래서 얘는 저거 두 대, 얘네 둘의 관계가 반비례라는 건 이해해놨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렇게 읽었다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대요. 납득돼 안 돼? 납득돼 안 돼? 얘는 납득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적거나 따로 체크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다 받아들였다면. 자, 선형 열팽창 계수가 뭐예요? 그렇지.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가 팽창하는 정도죠. 근데 두 물질이 뭐야? 그렇지. 띠를 이루는 붙어있는 두 물질 QP 같은 애들이잖아. 얘네들의 차이가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한쪽이 더 많이 팽창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요. 애초에 선형 열팽창 계수가 뭐예요? 온도 변화에 따라 휘는 거잖아.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길이 변화도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많이 휠 수 있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져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얘랑 다른 정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납득이야. 여기까지는 그냥 납득인데 지금 여기는 뭘 주는 거냐면 이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서 띠가 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대요. 근데 납득할 수 있죠. 왜? 애초에 선형 열팽창 개수가 물질마다 다를 뿐더러 그러면 어떤 그 물체가 그러니까 동일한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지만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그러니까 똑같이 변하더라도 더 많이 휘는 애도 존재할 수 있겠지 뭐. 그죠? 얘를 뭐라고 하냐? 휭 민감도라고 하는데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바로 글자에 의미 붙이라고요. 휭 민감도가 뭐예요? 그렇지. 얼마나 민감하게 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휘는 거에 되게 민감하네요. 그럼 얘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휘는 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죠? 휘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를 해서 휘가 더 심하게 힘을 의미한다. 내가 이런 거 넘어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와 관련된 이야기 한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 정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곡률이 나왔어요.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용어는 여기다 적어둘게. 용어는 어차피 너네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려면 사실 그건 암기잖아.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 내가 적을 테니까 그 용어의 의미만 떠올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복습해 보는 거야. 요약할 때도 과학기술 이 정도만 하면 돼. 알겠죠? 자, 곡률이 뭐예요? 그렇지. 휘어진 정도야. 휘어진 정도. 그래서 이 곡률이랑 곡률 반지름이랑 역수 관계였죠. 그죠? 이 곡률 반지름은 뭐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 저기 나온 표현 그대로 얘기 안 해도 돼. 너네들 머릿속으로 이미지만 그릴 수 있으면 돼. 띠가 호일 때 걔 반지름 이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건 휘 민감도. 휘 민감도는 뭔데? 그렇지. 휘는 게 얼마나 민감하냐. 휘는 데가 얼마나 민감하냐. 그죠? 그래서 휘 민감도와 관련된 정보가 뭐야? 온도 만약에 변화량이 동일한데 휘 민감도가 A가 B보다 크대요. 이 말인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휘는 정도가 A가 B보다 더 많이 휘가 있겠잖아. 그죠? 이건 너네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냥 줄글로 적은 거지. 얘 의미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이걸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실제로 안 적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나머지 정보들은 그냥 납득이니까 요약할 필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형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크면 당연히 더 많이 휠 거고요.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많이 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납득했으면 넘어가고 만약에 본인이 납득이 안 됐으면 체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인하면 되겠지. 자,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대요. 그럼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글은 얘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 열팽창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열팽창 현상을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현상인지 알고 그 다음 열팽창 차이가 나는 띠로 인해 휘는 상황을 알고 그걸 이용해서 액추에이터 만든다 이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미지로 그려보면 어렵지 않죠? 띠, 실제로는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겠지.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해 딱 붙잡아. 그죠? 근데 얘네 둘이 열팽창 개수, 선형 열팽창 개수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열을 가했을 때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액추에이터라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이미지가 있으면 된다고 그냥 까딱까딱하는 이 이미지가 있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액추에이터란 열 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화하는 장치야. 그러니까 이거를 적을 필요 없잖아. 납득되잖아. 그죠? 애초에 이 새끼 왜 휘는데요? 온도 때문에 휘잖아. 그죠? 온도 때문에 휘는데 휘는 거 가지고 그걸 동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T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대요. 그럼 얘네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야 돼 이제. 그죠? 고려 사항에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저 세 가지를 우리는 정리하면서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사실 사문단은 딱히 요약할 것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이 T 가지고 아이야? 어이야? 어이야? 아이. 왜 핑크스세요? 액추에이터 얘 설명한 거잖아. 그죠? 액추에이터가 뭐야? 끝 고정시켜 놓고
열 가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고요. 얘를 이제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게 최대 이동거리. 그다음 그렇지. D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그렇지. 그리고 반응 완료 시간. 얘네를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와, 뭐 디깅. 자, D가 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에 이동 거리는 커져요.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 아까 그 이미지 떠올려봐요. 이거라니까 이거요. 자, 여기 고정돼 있죠. 여기 고정돼 있어요. 얘가 휘면 휠수록, 자, 요만큼 휘었을 때, 그다음 요만큼 휘었을 때 있을 거 아니야. 끝에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 커지잖아. 당연한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거를 글자로 읽지 말라고. 이미지로 읽으라고. 이미지 떠올리면 얘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 이동 거리는, 자, 얘 설명한다. 얘. 그죠? 세 개 우리가 체크해야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 설명하는 거야. 최대 이동 거리는 힘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D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래요. 얼마나 친절하니. 그냥 글자에 붙이면 돼. 바로. 그죠? 최대 이동 거리 뭔데요? 어디가? 얘가.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그냥 이 이미지만 떠올리면 되잖아. 그죠? 이 새끼만 어차피 이동할 거잖아. 얘 고정시켜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D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이동 거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 값은 최대 이동 거리는 D의 길이에 따라 달라져요. 납득이 안 돼. 되죠? 아니 줄여보세요. 이미지 그리라니까. D가 요만하다고 쳐봐. 그럼 이 새끼 휘어봤자 이만큼밖에 못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시 떠올릴 때 이것도 약간 나노 팁으로 얘기했지. 예시 특히 요즘에 그래도 경제가 안 나오니까 좀 나은데 경제는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이건 우선반 때만 얘기했나? 언급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올해는 슬슬 나올 것 같아. 내 생각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경제가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그 정부가 딱 그때부터 안 나왔잖아.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라. 그때부터 경제 한 번도 안 나왔죠. 그게 사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라고 했을 때 물론 예시문항을 경제로 든 것도 있어요. 예시문항을 킬러문항의 예시문항을 경제 그 세트로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있는데 그거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평가원의 내부 논의가 있었어. 정부가 그거 발표하기 전에 평가원 내부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지금 현재 독서가 이과가 유리하다. 이게 논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평가원 내부에서. 그래서 최대한 이과적 사고 있죠. 하다못해 계산하거나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잖아. 이런 걸 최대한 배제하고 출제하는 게 어때? 라는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데 그 와중에 경제를 예시로 들어서 킬러문항 배제해를 이야기한 거야. 내 생각은 뭐냐면 그 수준에 맞춰서 이과가 유리하지 않도록 문항을 개발하기까지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타이트했다고요. 근데 이제 벌써 3년 지났잖아요. 슬슬 뭐 만들 놨겠지 몇 개?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솔직히 근데 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기엔 되게 미세한 이유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올해 경제가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교육과정 개정이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교육과정 개정되잖아. 그죠? 너네는 몰라야 되는 그 교육과정 있잖아. 그죠? 그 교육과정에 경제가 지금 국사처럼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 무조건 배워야 돼. 물론 그 경제는 사탕 경제가 아니야. 생활경제.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경제관념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생활경제가 아니 실제로 너네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나부터 주식 채권 이것도 구별 못하나.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필수 과목으로 박았어요. 아예 필수 과목으로 박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예전보다 높은 수준의 배경 지식을 전제해도 돼요. 그죠? 경제 같은 데서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에 너네들이 이것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인문에 국사를 전제하는 지문들이 꽤 많이 나와. 그죠? 재작년인가 그 신문제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은 국사 필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국사적인 지식은 다 알 거라고 전제하고 내요. 독서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경제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과정 개정되고 나서 문제를 낼 때는 그냥 그때 처음으로 냈을 때 부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루타가 필요해요. 마루타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에 간을 한번 보는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죠? 물론 간을 보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6월, 9월에 안 내다가 수능에서 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한 번쯤 경제 지문을 건드리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안 하면 안 하고들 하면 되고. 뭐 경제라고 별다를 거 없잖아. 내 생각엔 경제가 훨씬 쉬워. 진짜 너네들이 너무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 근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 많지도 않아. 아시겠죠? 왜냐면 그래서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되니까.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만 만약에 올해 경제 제재가 출제되더라도 계산 복잡하게 요구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될 겁니다. 알겠죠? 그냥 비교하는 수준, 그 정도만 낼 건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시를 떠올릴 때 우리가 보통 경제에서 예시를 떠올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환율 변동에 따라서 뭐 국제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고 국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따져야 되잖아. 그죠? 그때 첫 번째 계산하기 쉬운 걸로 떠올리시고요. 제발 현실성 그냥 집어치우세요. 지금 현율이 1,500원대에 진입했으니까 한 1,500원과 1,450원으로 계산할까? 그냥 2,000원, 1,000원 이렇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예시를 떠올릴 때 최대한 극단적으로 떠올리세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크다 그러면 진짜 뭐 한 1억 떠올리고요. 작다 그러면 10원 이렇게 하라고. 좀 과장하자면 물론 10억, 10원 하면은 계산 좀 빡세지니까 힘들겠지만 무슨 말이냐? 극단적인 예시를 떠올려야 비교가 너네들이 체감하기가 훨씬 쉬워.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요만하게 그렸잖아. 근데 그게 내가 쇼핑을 나서가 아니라 이거랑 좀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하는 거야. 그래야 너네들이 딱 봤을 때 체감하기 쉽잖아.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예시를 떠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너네들도 계산 쉽게 그 다음 약간 극단적으로 요렇게 예를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